사에서 발굴된 유물은 손진기 씨의 주장과 전혀 다른 사실을 말해준다. 왕릉급 유물들 사이에서 발견된 청동 항아리. 그 바닥엔 국강상 광개토 호태왕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다. 광개토 대왕을 왕 중의 왕 태왕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광개토 대왕비에 적혀있는 호칭과도 일치한다. 태왕은 바로 황제의 고구려식 표현이었다. 왕의 칭호가 태왕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영락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또 주변 국가를 조공지배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나타나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바로 동아시아는 중원의 황제는 황제, 노국가의 황제고, 또 막북은 각함으로 쓰는데, 바로 고구려와 동방에서는 새로운 황제, 왕중왕에는 태왕으로 쓰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동아시아의 그 국제 질서 속에서 고구려가 한 축을 담당했다, 이런 의미가 드는 것입니다. 광개토 대왕 시기에 고구려에서 표수를 했던 모두르란 인물의 조상 무덤. 이곳엔 고구려의 천화관을 엿볼 수 있는 기록이 남아있다. 해와 달의 아들. 고구려인들은 스스로 하늘의 자손이라고 믿으며 하늘의 제사를 지냈고, 그 아들인 조상신을 모셨다. 고구려는 중국 동쪽에 있는 또 다른 천하의 중심이었던 것이다. 고수 고당 전쟁을 중국 내부 전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틀립니다. 북이만 하더라도 5세기에 만리장성 이동 쪽의 지역은 고구려만의 별도의 천하라고 인정했었습니다. 중국 역대 사서에서 고구려를 비롯한 백제, 신라 등은 왜국이었고 어디까지나 이지, 자기네들 같은 화가 아닙니다. 오랑캐와 중화의 서로 대결을 세계사의 일반적인 흐름으로 생각했던 그들이 이제 그 이민족의 땅을 지배하니까 자기네 역사관들을 바꾼 것이지, 과거에는 결코 서로들 같은 족속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문화도 달랐습니다. 중국이 고구려를 속국이라고 주장하는 또 다른 근거는 무엇일까? 북경대 역사학계의 왕수부 교수를 만났다. 是因为中国有个高句丽县啊，就是这个扶余王子东明啊，他跑到高句丽县去了，在高句丽县那个地方，他开始建立一个政权，就是今天怀仁那个地方，在汉代叫高句丽县，唐代那个汉代的玄兔郡高句丽县，所以他这个政权叫了高句丽，哎，他是这么兴起来的。所以说这个起源是在中国境内，一点都不错，一点都不从古代到现代都是在中国境内。 왕 교수의 말대로 고구려는 중국이 통치하고 있던 현도군의 고구려현에서 발생한 나라였을까? 취재진은 현도군의 흔적을 찾아 중국 신빈시 영릉진을 찾았다. 이곳에 집안에서 이동해온 제2현도군 치소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사람 키보다 높이 자란 옥수수 밭 때문에 역사의 현장을 찾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다. 한 옥수수밭 옆에서 발견된 비석 하나. 제2현도군의 치소였던 영릉 남성이 있던 곳이다. 수풀이 우거져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낮은 둔덕처럼 길게 뻗어있는 성벽의 흔적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집안에 있던 현도군이 이곳으로 옮겨온 까닭은 무엇일까? 当时那个迁移的原因呢，这个一是什么呢？这个玄兔郡呢，就是受那个少数民族啊，就是这个就是那个入侵，这样来讲呢，他们的那个就是呢逐步呢就是往西撤。 중국의 주장대로 만약 고구려가 현도군의 통치 아래 세워진 정권이었다면 현도군이 두 차례나 쫓겨나며 치소를 옮겨야 할 이유는 없었을 것이다. 실제 고구려가 성장해가는 과정을 보면 현도군 지역에서 출발을 했지만 현도군을 축출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잘 알다시피 낭당균과 대방을 축출하고
그다음에 요동군과 싸워서 요동군 지역을 장악해 나가는, 즉 지속적으로 고구려의 성장은 중국 분연 세력 또는 중국 세력과의 충돌 과정, 그들을 제압하면서 고구려 자신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고구려가 중국의 영토에서 출발했고 끝끝내 중국 영토에 있다라는 이 중국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고구려 관련 기사를 실어 국내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중국 광명일보다 이 신문은 역사면에 고구려에 대한 기사를 실으며 고구려는 중국 동북지역 역사에 등장한 일개 소수민족으로 그 정권은 중국 동북지역 역사의 민족 정권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조공 책봉 문제를 들고 있다. 고구려는 스스로 조공을 바치고 책봉을 받으며 중국 중앙 왕조와 종속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이다. 接受这个中国中央王朝给他的册封，这些一些官职，他都是从中国中央的册封给他，他得定期向中国皇帝朝贡。那么这种册封和朝贡的关系，很明确地表明了他们这种依附关系。 하지만 고구려의 연개 소문이 당나라 사신 장엄을 토굴 속에 가둬버렸다는 기록은 고구려가 중국의 속국이 아니었음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다. 또한 당 고조도 고구려를 신하의 나라로 보지 않았다. 비록 고구려가 수나라와 조공 책봉 관계를 맺고는 있었지만 수나라에 끝까지 저항한 나라이니 신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다. 당시 이 조공과 책봉 제도라고 하는 것은 실제 고구려가 중국에 신속되어 있던 나라였기 때문에 조공과 책봉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고 조공 책봉 제도 자체가 당시 동아시아 전체 일종의 외교 형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국가와 국가 간 사이에서 벌어지는 외교가 중국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조공과 책봉이라는 형식을 띠는 것이지 그게 주변 나라들이 중국의 신속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고구려만이 아니라 백제도 그렇고 신라도 그렇고 외도 중국에 대해서 조공을 하고 책봉을 받았습니다. 유독 고구려의 경우만 따로 떼어내서 고구려를 신속국으로 보고 지방정국으로 본다는 중국 측의 주장은 사실 논리적으로 모순이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구려와 수당 전쟁이 중국 내부의 통일 전쟁이란 중국의 주장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고구려사를 중국사로 편입하려는 무리한 역사 해석일 뿐이다. 고당 전쟁은 고구려로 대표되는 동방 문명과 당나라로 대표되는 중원 문명 간의 운명을 건 국제 대전이었습니다. 약 70여 년, 길게 보면 100여 년 이상의 대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나라가 진나라를 멸망시킬 때 동원했던 50만 군대의 몇 배나 되는 100여만, 많게는 300여만의 대군대가 동원했던 것이지 이게 단순한 민족 내부 간의 전쟁이었다면 또 제국 간의 전쟁이었다면 이 정도의 규모로 전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1400년) 전의 고구려 수당 전쟁은 동아시아의 두 천하가 자존심을 걸고 대결했던 국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중국은 이 전쟁을 중국 내부의 통일 전쟁이었으며